강제징용이 있을 수도 없지. 다시 등기부 등본에서 보는 압류는 무슨 압류다 같이? 그리고 세금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무에서 압류란 말을 하면은 우리가 채무인수 그러면 뭐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죠? 원래적 채무인수인지 변형된 채무인수인지를 구분하고 얘기하자고 그랬죠? 압류란 말을 할 때도 꼭 구분해야 돼요. 어떻게? 세금 압류입니까? 채권 압류입니까? 그래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 6가지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쓰시면 웬만한 문제는 거의 해결돼요. 그 위치를 잡아 드릴게요. 민법이 있고 정치, 물권, 채권, 물권, 채권, 친족, 상속이 있고 이 채권에 404조 채권자 대리권 406조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게 있고 민사집행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총칙이 있고 강제 집행이 있고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있고 보존 처분이 있는데 여기에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제는 민사집행법에 보존처분에 가압류 가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는 법제가 보존처분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보존처분법이.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는 우리나라 민법이 있고 민사집행법은 바로 넘어오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존처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될까요? 보존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민소가 있지. 여기가 이제 보존처분이 있고 민소가 민사소송으로 집행 권한을 얻어야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아야 민사집행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강제집행은 다시 봅니다. 총칙.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있고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어제 이 앞전주에 배웠죠? 자, 내가 낙찰 받았어요. 여기 살고 있는 세입자, 비세입자를 용도할 때 내가 이 세입자를 나가라 하는 것은 채권이죠. 내가 넘겨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잖아요. 이 채권은 금전채권이에요, 미금전채권이에요. 이게 돈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나가라고 하는 것은 돈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있었잖아요.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에요. 금전채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 달라는 거잖아요. 돈 달라는 거. 다시 돈 달라고 하면 뭐다 시작? 가압류. 그러면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다시 여기서 이제 재밌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총칙, 재산 명시 절차, 부동산 강제집행, 선박 등 강제집행, 동산 강제집행이 하나요. 부동산 강제집행은 다시 통치, 그 다음에 강제관리, 강제경매. 그러니까 강제경매라는 말이 용어가 더 큰 용어예요. 강제집행이라는 말이 큰 용어예요.
강제 집행을 말이 큰 용어지. 강제 경매는 강제 집행 중에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하나이지. 그런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이거를 무슨 경매라 하냐면 임의경매라 하는 거예요. 무슨 경매라 하는데 다 같이? 임의경매는 여기에 있어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담보권. 그 담보권이라는 것은 뭐를 담보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전환부 설정했다든지.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강제 경매예요. 그 다음에 동산에 가면은 통칙이 있고, 그 다음에 유체 동산 강제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그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 경매가 있고 배당 절차가 있거든요. 그럼 봅시다. 내가 채권자야. 금전 채권인지 비금전 채권인지를 알아야 돼, 빨리. 그죠? 채권자라고 한다면. 네. 그죠? 내가 금전 채권이면 지금부터 뭐부터 해놓는다? 다음. 비금전 채권이면 가치를 내놔야 되겠죠? 그래서 금전 채권이면 가압류로 가죠? 그런데 가압류나 경매를 집어넣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네. 신용도. 채무자의 재산을 몰라. 그러면 경매로 넘어오면 가압류 상태는 안 돼요. 가압류 상태는 안 되고 경매로 넘어오면 재산 명시 절차라는 제도가 있어요. 무슨 절차 같이? 재산 명시 절차를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한테 야,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다 목록 한번 제시해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목록을 잘못 제시하면 20일 동안 감치를 시켜버립니다. 감치. 그러니까 내가 채권자면 제일 먼저 봐요. 내가 한 1억을 돈을 빌려줬어. 10년 전에 고등학교 동창한테. 그런데 우연히 시장에서 만났어. 그런데 이제 그 동창이 금반지도 목걸이도 다이아몬드도 끼고 막 잘 사는 것 같이 만났어. 그럼 거기서 머리카락 휘 잡아버리면 돈 날아가 버려요. 동창을 보고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1억을 받고 싶으면 야, 그거 한 9년 전에 돈 빌려준 거 그거 안 줘도 되니까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그냥 편하게 우리 차나 한잔 하자 해가지고 뭔 조사를 해야 돼? 뒷조사를 해야 돼. 뒷조사를 해놓고 자동차 뭐 예를 들어서 다이아 반지 아파트 이런 게 있는 걸 다 조사를 해. 그래놓고 거기다가 한 방에 갖다 날려버리는 거 거기 재산이다. 뭘로 시작. 그러니까 돈 받는 것도 기술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9년 만에 만났던 시장에서 다 같이 뭐라고 한다? 아, 그거 안 돼도 돼. 시작. 해보세요, 시작. 아, 그거 안 돼도 돼. 녹음하면 안 돼. 또 거의 연재가 돼버리니까. 녹음 안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상대가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놔야 돼. 아, 돈 받을 마음이 없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집에도 초대하고 한 몇 달 동안 같이 이렇게 뒷조사를 해. 내가 뭐 또 사주면서 또 얻어먹기도 하면서. 그래고 재산 있는 관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채권자면은 채무자에 뭘 찾아내야 돼요? 재산을 찾아내야 돼요. 재산이 있어야지. 그런데 내 채무자가 사업을 해. 그런데 자기는 깡통 정세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사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반지에 사는데 자기가 받을 돈이 100억 있어. 누구한테? 그러면 자기가 받을 돈에도 가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겠잖아요. 가압류할 수 있다겠잖아요. 이해가시죠? 그게 뭐였어요? 예를 들어서 채권 가압류라고 했잖아요. 가압류는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그게 부동산이든 선박이든 자동차든 아파트든 목걸이든 핸드폰이든 핸드폰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비싼 고가의 물건이든 현금이든 상품권이든 다 가압류가 돼. 집에 있는 전자제품도 다 가압류가 돼. 하물며 벽에 있는 동양화도 가압류가 돼. 그러니까 내 채무자가 어디다가 도움을 받을 돈이 있고 어디다가 도움을 숨겨놓고 어디에 무슨 재산이 있는지만 알면 내가 뭐만 하면 되겠다? 가압류하지. 그런데 내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가압류. 그런데 내 채무자가 채권을 갖고 있어. 그럼 그 채권에 뭐 할 수 있다? 가압류. 그런데 이제
내가 채권자, 내 채무자가 유체동산을 갖고 있어. 유채물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놈을 가압해놓고 강제임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채무자가 채권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놈을 뭐 한다 했어요? 가압해놓고 압류로 바꾸고 난 다음에 압류 플러스 추심을 할 건지 전부를 할 건지. 나 혼자 말고 있어. 그럼 뭘로 한다? 전부. 여러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시작. 추심. 이렇게. 정리되시죠? 그래서 내가 채무자 재산을 몰랐을 때는 무슨 절차라는 게 있다? 재산 명시 절차라는 게 있어. 그러면 크게 내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 하나, 선박 하나, 선박 하나, 유치동산 하나, 채권 하나, 그 밖에 재산권이에요. 특허권, 상법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채무자의 재산은 첫째 뭐가 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 자동차, 선박 등, 그 다음에 유체동산, 채권, 그 다음에 그 밖의 재산권. 그 밖의 재산권은 뭐예요? 이 네 가지가 아닌 거. 그래서 내가 뒷조사를, 채무자 뒷조사를 해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이 총 몇 개로 구분이 돼? 시작? 5가지. 시작. 부동산, 선박 등, 또 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 여기는 다 가압류는 돼야 안 돼. 가압류는 다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경매로 가죠. 선박 등은 경매로 가죠. 유치동산도 경매로 가죠. 채권은 뭘로 가요? 압류로 가잖아요. 전부명령 주식명령. 이해가시죠? 그 밖의 재산권은 현금화를 해야 돼요. 이 채권이 금전 채권이면 현금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전부명령 주식명령 또는 뽑아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밖의 재산권은 현금화가 안 돼 있는 채권인 거예요. 현금화가 안 돼 있는 채권. 이거를 이제 무슨 절차를 거쳐서 현금화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져가야지. 이게 인사집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경매는 내 채권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네.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몇 시 됐어요? 50분.